네, 안녕하세요. 파키스탄과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2억 7천만의 사람들 자히드 후세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친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티마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티마 아시프입니다. 파티마 씨는 까만색 옷이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검은색 옷이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거의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색보다는 까만색이 제일 어울리고.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 대현 씨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현 씨. 네, 안녕하세요. 원대현입니다. 네, 오늘 완전 밝게 입고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또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젊은 나이니까 주말에 아직도 젊어요? 주말에 놀아야죠. 새벽까지. 알겠습니다. 자이드- 어디 가요, 오늘? 저요? 네. 저 홍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화면에서 우리 주제 만나보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종교 유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를 상징하는 이슬람 종교 유족들은 원래 많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라호르에 보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바차이 모스크가 있고 또 페이설 모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피 쪽에서도 이제 뭐 다타 다르바리라고 이런 다르바리도 많고 하니까 이슬람 종교 유족들은 엄청 많은데 사실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종교들도 이제 많이 있고 유족들이 진짜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 이제 불교 유족들만 얘기해도 엄청 많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탁트바이, 사레바할롤, 그리고 이제 탁실라 씨 전체적으로 이제 아예 불교 유족으로 꼽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부다봉이라고 우리 고향에 이제 그런 약간 부다 록라고 있고 또 이제 라지카 사리탑이라고 해서 사리탑이 진짜 많더라고요 파키스탄에. 그래서 이런 사리탑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제 불교 유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외에도 사실 그 라호르 박물관에 가면은 불교 유족에서 받아온 그런 유산들이 엄청 많고 또 피샤워에도 불교 박물관이 있고 텍실라에도 불교 박물관이 있고 여러 이런 게 많은 건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슬람 외에도 다른 종교의 유족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인데요. 불교 유족 말고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유족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파티마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시크교 유적지 있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 시크교를 만든 분이 계셨잖아요. 예, 구른 아낙 씨. 네, 맞아요. 그분이 들어가신 곳이 있어요, 파키스탄에. 네.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구르드와라 커타르푸르 사히브라고 설립을 따로 이제 하셨어요. 새롭게 네. 오프닝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구르드와라 난가나 사히브도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그 시크교 만든 분이 태어난 곳.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것도 파키스탄에 있고 돌아가신 것도 파키스탄에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구르드와라라고 하거든요. 시크교에서. 우리는 마스디 사원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에서. 네. 시크교에서는 구르드와라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르드와라 두 개가 이제 그 시크교 만든 사람이 태어난 곳이랑 돌아가신 곳 두 개 다 파키스탄에 있어서 맞아요. 그걸 이제 시크교 대표적인 유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그 중요한 것이죠. 파키스탄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종교의 자유, 이제 모든 종교가 파키스탄에 잘 같이 살아가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구르드와라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철치. 절이라고 하거나 맞아요. 뭐 불교에서는 절이라고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교회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는 모스크라고 하고 마스지드라고 하는데 그 시크교에서는 시크교에서는 구르드와라라고 구르드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크교가 파키스탄에서 시작이 됐고 파키스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뭐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은 시크교를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돌아가신 거기서 곳이 돌아가시니까 파키스탄. 아예 그냥 시크교의 메인이 파키스탄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현 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힌두교 유적 네. 또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네네네. 파키스탄은 이제 이슬람 국가 나라인데 이제 근데 네네. 그렇지만 힌두교 믿는 사람들도 거의 많아요. 네, 맞아요. 인도에서 파키스탄 가는 사람들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일단 파키스탄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는 네네. 약간 25만 명 정도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해요. 네. 그 하는 곳이 시리 힝글라즈 마다 템플이거든요. 네네네. 그 절이 있어요. 네. 거기서 그게 파키스탄에서 제일 가장 큰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힌두교의 네, 가장 큰 힌두교의. 행사.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리 람데v 템플이라고 해요. 이거는 네네네. 두 번째로 큰 행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머르꽃 시브 만딜. 네. 여기는 축제를 해요. 그 축제 음. 이름이 시브라티 축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거도 이제 파키스탄, 인도가 약간 어떨 때는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만약에 사이가 좀 좋다 보면 네네네. 인도에서 파키스탄 전철 타고 올 수 있거든요. 네. 전철 기차 맞아요. 타고 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축제를 많이 해요. 맞아요. 사실 뭐 옛날에는 우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다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뭐 다 섞여 있었고 뭐 네네. 무슬림도 있었고 힌두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다 섞어서 있었잖아요. 사실 시크교도 있었고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종교의 베이스로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파키스탄 쪽에는 아직도 힌두교의 이런 절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리고 힌두교를 믿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까 대현 씨가 얘기하셨다시피 이 축제들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축제마다 이 절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도 파키스탄으로 그 축제 때문에 순례로 오시는 힌두교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이가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네. 너무 보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축제들이 너무 예쁘니까 파키스탄 사람들도 관심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켈라시 밸리 혹시 들어봤어요? KPK 쪽에 있는 켈라시 밸리 아마 파키스탄 관광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자분들이 같이 춤추는 그 켈라시 밸리 사람들의 사진이 나올 건데 외국인들 누구나 파키스탄 가면 거기는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그 켈라시 밸리가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의 종교가 파키스탄 다른 전체 지역보다 종교가 달라요. 거기는 무슬림이 아니라 그리크교와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든 곳에서 나온 약간 특별한 종교예요. 약간 좀 색다른 종교인데 거기도 사실 아주 중요한 파키스탄의 이제 종교 유적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키스탄 종교 유적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실 종교 유적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이제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또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따로. 그런 게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대현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라호르에 있는 바샤이 머스지드, 바샤이 사원이 있거든요. 이슬람 사원, 그죠? 이슬람 이슬람 유적이죠, 네, 그거는. 네, 네네네. 그거 개인 사원은 일단 너무 좁은데 네네네. 바샤이 사원은 엄청 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걸을 때 저는 한 5분 걸렸어요. 아, 5분? 안에까지 걸어가는 게. 맞아요. 엄청 정문에서 커요.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걸리죠. 전문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맞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네네네. 사원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벗고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신발 벗고 여름에 들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발이 진짜 탔어요. 너무 뜨겁죠. 너무 거기 뜨거워요, 바닥이 너무 진짜. 뜨겁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현 씨는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갔기 때문에 약간 이슬람 문화가 신기하고 색 네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차이 모스크를 자주 네. 가서 이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일반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사원으로 보는데 네네. 뭐 기도하거나 뭐 맞아요.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한국 관광, 사람이니까 관광지로. 관광지 이런 걸로 느꼈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옛날 모습 그런 걸로.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옛날로 생각해도 너무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아주 아름답게 네, 만든 맞습니다. 건물이죠.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티마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차이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마차이 맛을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라홀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예, 아직도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습니다. 우와. 그래서 저는 한 번 인생에서 마차이 맛은 꼭 가보고 싶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깔달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시크교에. 시크교 왜냐하면 네. 그 역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네네네. 왜냐하면 그게 그 시크교를 만든 분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아, 하지만 그 인도 쪽에서 그 받아두지 않고 힌두교니까 저쪽은 네네네. 또 시크분들 저쪽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에 네네네. 갈등 같은 거. 네네네. 하지만 이제 파키스탄 전 총리분께서 그걸 네. 이제 비자 없이도 사람들이 와서 설레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런 그 역사적인 그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되게 사진으로 보면은 많이 이쁘게 꾸며놨어요. 네, 되게 맞아요. 막 사람들 마음껏 들어와서 설레하고 맞아요. 왔다가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비자 없이 그런 제도를 만든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곳이 왜냐면 돌아가신 곳이 있지만 그게 되게 크게 뭐 네. 사진으로도 보시겠지만 되게 좋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역사적인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꼭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사실 저도 카르타르푸를 좋아해요. 물론 이슬람 유적들을 좋아하죠. 당연히 이슬람 종교를 믿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파키스탄이 뭐 이슬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 메카잖아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우디아라비 메카에 가려고 이제 다 항상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파키스탄이 시크교의 메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있는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1억 5천만 명에서 2억 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분들의 이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파키스탄이 카르타르풀, 난카나 사헤브랑 맞아요. 카르타르풀 사헤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한 게 파키스탄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종교 유적이 있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에서 파키스탄 사람들이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거기 와서 이제 순례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게 아까 파티마 씨가 얘기한 것처럼 파키스탄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였죠.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지면서 이것을 닫아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시크교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인도 인도죠. 당연히 인도죠. 인도 쪽에 시크교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파키스탄에 와서 이 중요한 이 사원에서 기도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갈라지면서. 그래서 거의 70년 동안 시크교 분들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와서 여기 기도를 못 하고 그냥 있었는데 멀리서만 봤었어요. 멀리에서만 보고 인도에 있는 시크교들이 아예 비자도 필요 없이 이 코리도를 만들어줘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마음껏 하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했고 너무 좋아했고 전 세계 시크교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연예인들과 선수들이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 오프닝 세리머니 때 그 네, 맞아. 개막식 때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중요한 것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켈라시 밸리 좋아해요. 저는 켈라시 밸리에 믿는 종교도 사실 색 다르거든요. 파키스탄 다른 지역보다 색 다른데 진짜 거기 문화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무 즐겁게 살고 축제도 진짜 많아요. 봄 축제, 가을 축제 다 있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래서 저는 파키스탄에 가는 사람들 무조건 이 켈라시 밸리에는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텍실라시예요. 왜 텍실라시를 좋아하냐면은 텍실라가 불교의 메인이었죠. 옛날에 간다라 문명 때 불교의 가장 중심이 텍실라였고 거기에서 마라난타 스님이 한국으로 이제 불교를 가지고 백제 시대 때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도 한국과 파키스탄을 관계를 만드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도 개인적으로 파키스탄 사람인데 한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하고 불교의 가장 첫 번째 대학교 그것도 텍실라시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텍실라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대학교 중에 하나를 만들어진 도시가 텍실라예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그러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족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슬람 종교 유족들은 많고 그걸 많이 좋아하죠. 당연히 많이 가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 외에는 불교와 시크교의 이런 유족들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페슬 마시드. 오, 페슬 사원. 네, 페슬 네. 사원. 왜냐면 제가 파키스탄에서 학교 다녔을 때 이제 네네. MT 같은 데 아니면 놀러 갈 때도 네네네. 무조건 그게 스톱이었어요. 맞아요. 무조건 필수 코스 중에 스톱이었어요. 하나였죠. 그게 네. 거기 가서 사원 기도도 하고 네.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뭐 페슬 머스지도 보고 이제 네. 엄청 크거든요. 완전 진짜 아름다워요. 많이, 진짜 네. 크고 아름다워서 네네네. 그래서 거기 약간 파키스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거기 외국 사람들도 많이 가죠. 많이 오긴 와요. 네. 아마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페이सल 모스크죠. 네, 맞아요. 비행기에서도 완전 보이고 산에 올라가도 딱 그거만 보이고 하는데 보이거든요. 이 페이सल 모스크라는 거를 왜 페이सल 모스크라는지 알아요? 만드는 샤 사람은- 페이설 마스지드라고 하거든요. 샤 네. 페이설 모스크. 왜 샤 페이설 모스크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대현 씨는 아마 모를 거예요. 파티마 씨는 알아요? 아마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맞아요. 딱 맞았는데 이 샤 페이설이라는 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었어요. 페이설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분이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만든 모스크거든요. 약간 사우디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가 같이 만든 모스크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페이설 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샤 페이설 모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유명해요. 진짜 아름답고 샤 페이설 모스크와 카르타르풀에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딱 보면 사진 그림만 보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흰색 건물. 흰색 맞아요. 건물이 다 흰색 맞아요.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외곽에 있는 그 마당 있잖아요. 그것도 다 흰색 대리석으로 마블로 만들어 가지고 되게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게 보여요. 완전 아름다워요.
아마 UAE에 가면 그 우리 아부다비에 가면은 그 모스크가 있잖아요. 셰이크 제이드 마시드라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 유명한데 그것도 딱 보면은 하얀색으로 만든 모스크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는데 페이살 모스도 마찬가지고 카르타르풀도 완전 마찬가지. 하얀색은 완전 약간 좀 있죠. 평화를 맞아요. 상징하는 색깔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물인데 너무 좋아요. 페이살 모스크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파키스탄 사람도 대부분 좋아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파티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파키스탄 사람들 주로 많이 가는 곳이라고 네.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라홀 사람이잖아요, 펀잡 주. 예.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그 나다들발 많이 방문을 오, 해요. 많이 가죠. 네. 네네네. 나다들발은 저도 근데 많이 가봤어요. 아까 네네네. 얘기했던 유적지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왜냐면 네네네. 깔따르프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립됐고 네네네. 마차마이드는 어쩌다가 못 갔고 전 네. 이슬라마바드 가본 적도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네. 페이설 가본 적이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파키스탄은 되게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네. 좀 가보세요. 파키스탄 진짜 네,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파키스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네. 국내 여행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네네. 나타 다르바를 왜 좋아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약간 숲이 쪽이어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또 숲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려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 나다들발 보면은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엄청 큰 라이스, 밥을 만들고 네. 그리고 밥 말고도 날 로티가 있거든요. 약간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먹는 그 난하고 그런 네네네. 식으로. 그걸 이제 그 기부를 해요. 막 돈을 주거나 아니면 맞아요. 만들어서 와서 맞아요. 거기 기부를 하는데 네. 그럼 가난한 사람들 거기 한 명도 이제 다 먹고 예, 그죠, 먹을 그죠.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네, 주변에 맞아요. 가면은. 네네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피 아까 파티마 씨가 수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피는 이제 이슬람 종교의 어떻게 보면 한 파 같은 거죠. 근데 사실 파키스탄 쪽에서 옛날에 이슬람 종교가 8세기 때 들어왔을 때 가장 전파가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피이즘 때문에 전파가 됐어요. 약간 음악으로, 춤으로, 약간 시로,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이슬람이 많이 전파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인데 그래서 수피가 아주 강하고 아주 수피 문화가 아주 강하고 파키스탄에서 그래서 파키스탄 음악을 보면 카왈리 있잖아요. 카왈리도 수피 뮤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슬람이 전파될 때 카왈리로 전파되니까 이렇게 중요해졌던 그런 음악인데 그래서 이 수피 쪽에서는 약간 이 무덤 그 옛날에 수피 리더분들의 무덤에 가는 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다타다르바도 무덤이에요, 사실 원래. 다타다르바도 한 수피 세인트 유명한 학자분의 다 무덤인데 그 말고 다타 간지박샤 하즈웨리 무덤도 있고요, 파키스탄에. 랄 셰바스 칼란더 무덤도 있고 서철 서머스트 무덤도 있고 바하우딘 자카리아 무덤도 있고 압둘라 샤가지 무덤도 있고 이게 여러 도시,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데 여기가 아까 파티마가 얘기한 것처럼 그 먹을 게 없고 경제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 다 여기 가서 살아요. 여기 가서 사는 이유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무료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 기부를 많이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넥을 사서 거기 기부하고 무료 밥 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파키스탄 사람들은 이 기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 사고 밥 사고 이런 데서 가져가서 주는데 이슬라마바드에 바리 이맘이라는 게 있어요. 바리 이맘이라는데 거기에 이 다르바에 가면은 진짜 계속 라이스 먹고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밥, 쌀 먹으니까 다 뚱뚱해요. 그만큼 이제 밥을 무료로 하루 종일 무료로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거기 가서 평화롭게 이제 그런 거를 느끼니까 이런 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 파티마 씨의 생각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키스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파키스탄에서 진짜 또 강한 이제 종교 유족 중에 하나가 불교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인데 또 우리 한국이랑도 인연이 있잖아요. 거의 그 불교가 한국의 불교가 백제 시대 때 그쪽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불교 유족들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사실 그 파키스탄의 옛날에는 문명이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문명들이 있었죠? 간다라 문명이 있었고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인더스 밸리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간다라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이 두 가지의 문명에서 가장 많이 믿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래서 이 문명들의 유적들을 보면 거기 불교의 유적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키스탄의 간다라 문명이 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냐면은 동양이 그때 불교를 많이 믿었어요. 서양은 불교를 안 믿고 동양이 불교를 많이 믿었는데 서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양으로 왔을 때 이 간다라 문명에서 불교와 서양이 만나가지고 전 세계의 문화가 발전이 됐다고 해요. 전 세계 문화가 여기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아트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도 이 간다라 문명이 아주 중요했고 거기에 베이스가 불교였다는 게 사실 지금 간다라가 그때 간다라였지만 지금의 파키스탄이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고 그래서 불교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의 불교 문화에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서 파티마 씨는 불교 문화 얘기를 해준다면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아까 자이드 씨께서 말씀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탁실라를 보면은 간다라 문명의 불교 대학 예, 그 최초 세계 최초의 대학을 만든 것이 탁실라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불교 그 한국, 중국, 일본까지 네네네. 그게 다 그 전파가 됐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외에는 파키스탄에 박물관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피샤와르에도 박물관이 있고 라호르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불상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 그런 게 되게 맞아요. 불교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박물관들에서 이제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죠. 많이 가지고 잘 좋은 게 뭐냐면 파키스탄에서 그런 거를 잘 보관하고 있는 있습니다. 것이 네. 뭐 파키스탄 사람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탁실라 있잖아요. 제가 항상 탁실라라고 할 때 파키스탄 말로 해서는 텍실라라고 해요. 텍실라, 도시인데 이제 원래는 탁실라예요. 그 이름이.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신라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네, 맞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가 있었을 때 이 탁실라가 무슨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신라 시대의 영향이 탁실라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탁실라의 영향이 신라 시대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이런 정보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보면 생각이 들어요. 약간 연결성이 무슨 있는 것 같아요. 신라, 왜 신라지? 왜 탁실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가 누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약간 조금 더 신기한 역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대현 씨 그러면 뭐 불교 종교 문화 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종교에 대해서 다 존경하는데 네네네네. 근데 저는 이슬람이 좀 더 관심이 있어서 네, 이슬람 많이. 쪽에 좀 더 제가 뭐 여행도 가고 네네네. 그 사이팅도 하고 보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대현 씨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었는데 이 한국의 석굴암이가 진짜 문화유산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의 완전 유명한 문화유산이에요. 석굴암이. 이 석굴암이를 만들었을 때 간다라에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석고라미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과 한국의 불교 역사와 불교 문화에 아주 강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현 씨. 그래서 한국과 파키스탄이 지금 대현 씨가 한국 사람이지만 파키스탄을 좋아하고 파키스탄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역사상 옛날부터 우리의 교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물론 파키스탄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생긴 지 뭐 70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게 간다라 문명이 있었잖아요. 간다라 문명과 한국의 교류가 1000년 넘었어요. 1000년 넘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과 한국의 교류가 있었고 이게 아주 중요하고 파키스탄과 한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우리가 유족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사실 파키스탄은 또 유족 얘기를 보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여러 종교가 잘 이제 서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많이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슬람 국가고 그냥 무슬림들만 살고 있고 거기 힌두교, 시크교, 기독교도 사실 기독교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머리시 있잖아요. 머리시 가면은 옛날에 영국이 이제 식민지 했을 때 머리가 약간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도 절들이 엄청 큰 절들이 그 교회들이 많고 라홀에도 교회가 엄청 많고 어디 도시 가도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종교가 거기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파키스탄이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liberal Muslim country로 만들었어요. 약간 좀 자유가 있고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무슬림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무슬림만 사는 나라 아니라고. 왜냐하면 모함마드 알리 진나 그 파키스탄 만든 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 방송 나갔는데 맞아요. 무슨 얘기였죠? 그 you are free to go to your temples, you are free to go to your churches or mosques.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usiness of the state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 바로 알잖아요. 여기는 모든 종교들이 평화스럽게 편하게 자기 종교를 믿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안타깝게 80년대 와가지고 약간 이슬라마이제이션이라는 컨셉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슬람만이라는 정책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역사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다행히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닌데 자체가 다른 나라인데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멀리 가지 않았고 2000년 좀 넘어서 지난 한 15년 전부터는 그런 컨셉들이 또 사라지고 있고 다시 그 원래의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파티마 씨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인지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저번에도 독립기념일 에피소드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우리 국기만 봐도 이제 초록하고 흰색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초록색은 이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상징하고 그 네. 나머지는 이제 흰색으로 상징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그냥 있는 것뿐 아니에요. 네. 그 파키스탄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 사람이어도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또 있고 이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문화가 좀 강해가지고 네. 그 사람 어떤 종교를 믿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렇죠, 사람으로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힌두교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누구든 사실 물론 약간 좀 문제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맞아요. 아예 없다고는 생각. 그리고 그런 문제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사실 안타깝게. 근데 그 말고서는 사실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직 따지도 않고 그냥 다 같이 잘 살아가고 그리고 있고 어떻게 서로 보면 관심도 크고.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파키스탄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면 네. 다른 나라를 또 많이 방문을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이슬람교인데 뭐 한국에서는 이슬람교 숫자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적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슬람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뭐 안 만나거나 막 얘기를 안 하거나 안 지내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고.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파키스탄 사람이 다른 나라 와서 파키스탄 이제 대표하는 거니까 네네네. 우리를 보거나 다른 나라를 가도 네네네. 볼 수가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맞아요.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어울리면서 이제 하는 것 네네네.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성격과 파키스탄 나라 자체의 성격도 이런 나라인데 맞아요. 가끔씩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너무 좋은 방향으로 또 또 어디 우리가 가든 좋고 나쁜 원래의 사람들이 파키스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대현 씨가 생각했을 때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다른 종교와 뭐 다른 종교 아니라 그냥 여러 종교에 관심이 어떤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대현 씨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네. 파키스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불교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 그렇게 갔을 때. 네.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그래도 좀 잘 해줬어요. 아, 특별히 네네네. 뭐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네네네. 어디 뭐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고 놀 때도 같이 잘 놀고 네네네. 그리고 이웃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 올리고 사이가 네네. 좋았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사실 자연스러워요. 뭐 모든 종교가 그냥 있는 거 잘 같이 존경하고. 생각하는 거, 존경하고 서로 관심도 많고 이슬람 축제를 할 때 이드제 할 때는 힌두교, 기독교 다 같이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하고 힌두교의 디왈리라든지 홀리라든지 뭐 아니면 크리스마스 기독교의 크리스마스라든지 할 때도 무슬림 친구들도 다 가서 같이 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도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속 이것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고 지금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파키스탄의 색다른 여러 색이 있고 여러 다양한 것이 파키스탄의 원래 특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 유적 얘기도 많이 하고 사원 얘기도 하고 문화 얘기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제 종교 유적에 갈 때 약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사실. 몰라서 가가지고 실수로 일어났던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절에 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절에 갔는데 절에서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부처님의 그 아이돌이 있잖아요. 앞에서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루쿠도 하고 사지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무슬림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똑같은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불교가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이슬람에서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 거 나마즈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루쿠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사지다하고 완전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우리가 아까 그 나타 다르발 이런 데 가면은 팝이나 뭐 이런 거 기부를 하잖아요. 절에 가면은 바로 앞에 완전 쌀, 슈거 이런 것도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와서 거기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 거는 네. 휴머니티가 어떤 종교를 보면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놀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절에 가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담스럽고 빨리 나왔었어요.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뭐 사원에 갈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났었다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지 안타까운 에피소드라든지 있었을까요? 파티마 씨는? 저는 그 종교 유적 가면은 이제 알아둘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네네.
이제 외국인들은 파키스탄도 많이 방문해서 이슬람 사원이나 이슬람 유적지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외국인들 그런 거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머리는 가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슬람교 유적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종교 유적?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파키스탄에는 종교 시크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 절에 들어갈 때는 스카프를 쓰는 네, 약간 그런 맞아요. 문화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는 뭐 얼마 전에 최근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약간 네. 최근에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문화가 좀 강해졌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뭐, 틱틱라는 그런 앱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막 마음껏 촬영하고 올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약간 노래 들고 막 춤추면서 영상 찍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예의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는 얘기를 맞아요.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종교 관련 유적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 촬영을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화제됐었어요. 이 영상이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일단은 거기 들어갈 때는 사실 남자분들도 모자를 쓰고 여자분들도 스카프를 쓰고 들어가는 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편인데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일단 스카프도 안 쓰시고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사실 특히 이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유적에 가서 막 마음대로 그냥 음악을 들고 막 춤추고 막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사실 거기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영상이 너무 화제돼가지고 진짜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슬람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카르타르풀 가도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루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현 씨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사원에 갔을 때 일단 네. 처음이니까 신발장에 신발을 안 넣고 그냥 바깥에 신발을 놔뒀거든요. 아, 그래서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 일은 진짜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 저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들도 주변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싼 신발 신고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맞아요. 진짜 신발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신발 하는 신발장. 사람이 있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거나 넣고? 아니면 거기에 신발 맡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돈 내고. 네, 돈 돈 내고. 내고. 네. 근데 대신에 밖에 신발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맨발로 가야 됩니다. 전 맞아요, 맨발로 맞아요. 갔어요. 아, 맨발로 왔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그러니까, 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실 그 파키스탄에 뭐 시크교 유적 가든 이슬람 유적 가든 그 신발 신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 그 마당 바로 뒤편에 정문이 있잖아요. 그 정문에서부터 신발을 벗어야 돼요. 거기서 신발 벗고 맡기고 그 슬리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맨발로 가야 돼. 이게 그 종교적인 약간 예의인데 그래서 맨발로 가야 되는데 거기 신발을 잘 맡겨야 돼요. 자기 가방을 들고 가서 거기에 넣고 가시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 맡기는 사람들한테 잘 맡겨서 돈 좀 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넣고 가면 대현 씨처럼 신발이 없어질 가능성이 항상 높습니다. 그게 누가 도둑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사실 누가 그냥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신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똑같은 신발 입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저도 높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네. 번. 제 거를 못 찾아서 남의 걸 신고 갔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본인 거를 못 찾아서 그분이 내 거를 신고 갔다. 그러면 그분 거 신고 그러면 그분 거 뭐 신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로테이션이 자꾸 나가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특히 종교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종교 유적들이 파키스탄에 한 곳에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크교의 유적들은 KPK주와 판잡주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불교들은 또 KPK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KPK 쪽에.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봤을 때는 약간 펀잡주에 많이 몰려 있고 힌두교를 봤을 때는 신드주와 펀잡주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알고 가면은 딱
적절한 시간에 여러 그런 유적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긴 한데 파키스탄의 이제 종교 유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못했던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씩 불교 유적 얘기를 한 번 하고 힌두교 유적들 한 번 얘기하고 이슬람 유적들 한 번 얘기하고 기독교 유적들 한 번 얘기하면서 다양하게 또 그렇게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키스탄은 여러 종교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다양성을 항상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파키스탄 국가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 그리고 서로 잘 존중하고 잘 지켜가고 잘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파키스탄에서 이런 멋진 유적들 불교 유적들, 시크교 유적들, 힌두교 유적들, 이슬람 유적들 다양하게 있는 나라인데 파키스탄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종교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불교가 많기 때문에 불교 유적들이 그렇게 많이 물려 있고 또 한국의 불교가 파키스탄에서 백제 시대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교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너무 강해요. 지금도 계속 또 강해지고 있는 게 최근에 파키스탄에 얼마 전에 홍수 났잖아요. 그때 우리 조계종 쪽에서 진짜 크게 파키스탄에 도와주셨습니다. 엄청 큰 금액을 파키스탄에 도와주셨는데 이 홍수 관련 얘기와 한국에서 파키스탄을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는 다음에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좋은 주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